8장은 그 처벌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처벌의 이론, 그 다음에 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처벌의 유형은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은 처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지는 두 가지 유형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적 처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부적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정적이라는 것은 그 처벌자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적이라는 것은 처벌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적은 제공하는 것이고 부적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처벌에 이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나왔던 그 수반성, 그 다음에 이제 근접성, 그 다음에 처벌자의 강도, 처벌의 최초 수준, 그 다음에 처벌된 행동의 강화를 얻는 또 다른 방법, 동기화 조작,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처벌이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처벌의 이론이라고 하는 절이 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5페이지에 보면은 그 처벌의 이제 이론이 그럼 처벌이라는 것이 과연 학습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첫째 줄에 보면은 에스테스, 거즈리, 스키너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학자들이 다 조작적 학습을 이렇게 강조하는 연구를 많이 했던 그 행동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이제 그 반응을 그 억압하는 이유는 그 혐오 자극이 이제 행동을 그 중단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혐오 자극이 이제 행동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중단 이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그 스키너가 이제 그 키덕거리는 아이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이제 부모가 꼬집으면은 키덕거리는 그 행동을 하지를 않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꼬집은 거하고 기덕거리는 거하고가 이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처벌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제 행동을 이제 부정적인 것과 뭐 긍정적인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일어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우리가 목표하는 행동을 그 이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 그러면 과연 정서적인 자극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처벌이라는 것이 스키너가 주장했듯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스키너가 이제 사용한 거는 꼬집는 정도의 이제 약한 처벌을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 그 강도가 충분히 혐오적인 정도로 크게 되면은 그 효과는 그 처벌에 작용되는 행동보다도 훨씬 혐오적인 특성이 커서 그 억압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중단 이론은 그 양립 불가능성에 대한 이제 검증을 통해서 그 처벌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제 그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 이제 그 꼬집기와 그 키득거리는 것이 만약 그 이렇게 두 자극이 동시에 혐오 자극과 행동이 동시에 이제 존재할 수 이제 없는 경우라 한다면은, 그게 이제 혐오 자극이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내가 키득거리는 행동하고 그 다음에 꼬집는 행동에서 키득거릴 때마다 꼬집기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항상 꼬집는 행동이 키득거리는 행동에 대해서 혐오적인 자극으로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 이 중단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게 수반성에 따라서 앞에 우리가 보호와 처치의 실험에서처럼 수반성이 이제 그 따라서 이제 그 둘 간의 관계가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반적으로 작용할 때와 비수반적으로 작용할 때 둘 간의 관계를 보면은, 수반적으로 작용할 때는 행동이 억제가 되지만은 비수반적으로 이제 작용할 때는 이 그 중단되는 행동이 이제 이 수반적인 경우보다는 이제 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받는 행동과 처벌의 혐오적인 자극이 얼마만큼 수반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 두 행동이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이제 나오는 입장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회피 이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처벌의 이제 2과정 이론과 1과정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2과정 이론과 1과정 이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고전적 학습 이론, 즉 그 파블로프 학습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학습 이론, 그 손다이크나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학습 이론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럼 고전적 학습 이론으로 모든 학습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작적 학습 이론으로 모든 학습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돼야 되느냐, 아니면 두 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네 가지 이제 유형의 그 주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과정 이론의 주장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단서, 즉 그 C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그 US가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단계로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혐오적인 자극이 주냐 안 주냐는 이것이 이제 다음에 이 행동을 그 계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그 결정하게 되는 1단계, 2단계로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주장입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U에서 전기 충격을 받게 되면은, 전기 충격을 받기 전에 단서로 제공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레바 누르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혐오적인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레바 누르는 행동도 이 혐오적인 자극에 근거해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 혐오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바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은 공포가 이제 그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296페이지에 보면은 그 레바를 누를 때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맨 밑에 첫 번째, 맨 밑에서 이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예를 들어 이과정 이론은 어떤 반응이 처벌받는 반응과 가까울수록 그 처벌이 반응을 그만큼 많이 감소시킬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행동에서 처벌을 받을 때 나오는 그 자극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레바에 대해서 이제 혐오적인 현상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레바와 가까울 때는 이제 더 많은 혐오적인 것을,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공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바에서부터 멀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혐오적인 효과가 이제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CS의 영향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맨스필드가 실험을 했습니다. 비둘기의 이제 원반 쪼기를 실험을 했는데, 이제 비둘기에게 이제 뭘 학습을 시켰냐면은 오른쪽을 먼저 쪼고, 그 다음에 왼쪽 쪼기를 이제 강화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조승이죠, 그죠? 조승을 시켜서 이제 그 비둘기가 모이를 얻으려면은 오른쪽 쪼고, 그 다음에 왼쪽 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먹이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른쪽 쪼고, 왼쪽 쪼고, 먹이 먹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행동의 연쇄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을 이제 약하게 줍니다. 그래서 약한 전기 충격에서 이제 강한 쪽으로 이제 전가를 시키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쪼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전기 충격이 이제 주어지겠죠. 쇼크가. 이 쇼크가 주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과정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쇼크 바로 앞에 그 왼쪽 쪼기가 있고, 그보다 이제 오른쪽 쪼기를 하는 원반이 이제 그보다 멀리 있죠. 그럼 이 과정 이론에 따르면은 이 왼쪽의 원반이 오른쪽의 원반보다는 더 혐오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CS1, CS2로 갈수록 이제 그 혐오적인 이제 효과가 이제 줄어든다. 이게 이제 자극의 효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일과적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오른쪽으로 쪼고 왼쪽으로 쪼든 이 두 개 자극에 대해서 이 자극이 갖고 있는 특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단지 이 쇼크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쇼크로 인해서 다음에 이제 레바를 누르냐 안 누르냐 하는 행동이 일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일과적 이론은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주어지는 이런 여러 자극들이라는 것에 없이 이 비둘기는 자발적으로 이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기 이오인 이론에서는 여기 있는 그 자극들이 이제 이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일과적 이론이라는 것은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비둘기가 반응을 하는 거는 이 자극들에 선행되는 어떤 그 자극들이 없이도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이 쇼크 때문에 다음에 레바 누르는 행동이 이제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가적 이론은 오른쪽에 작용 이제 잘못되어 있는데 왼쪽이 이제 오른쪽보다는 이제 혐오적인 것이 이제 더 크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 둘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데 비해서 일과적 이론은 이제 두 가지 원반의 차이가 이제 없다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 결과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원반을 누르는 반응의 차이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난 걸로 봐서 일과적 이론이 이제 적절하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적 이론은 손다이크를 이제 소환시키는데, 손다이크가 처음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처벌이라는 것은 강화와 대칭적인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따라서 행동이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것은 대칭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손다이크가 이제 대칭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처벌을 너무 약하게 줬기 때문에 처벌의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화의 효과만 이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연구에서 이제 처벌의 효과를 강화를 시키니까 강화의 효과처럼 처벌의 효과도 이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바탕을 해서 프레막 원리를 이제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프레막 원리는 이제 강화 이론에서 저확률의 행동이 고확률의 행동을 이제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확률의 행동 달리기가 그 다음에 먹이 먹는 것을 이제 강화한다라고 이제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달리는 것을 하기 싫지만은 먹기 위해서 이제 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벌에 적용하게 되면은 처벌은 이제 그 반대 현상이 이제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확률 행동이 고확률 행동을 이제 처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항률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달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고항률 행동에서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먹이를 많이 먹게 되면은 달리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먹여서 달리게 만들면은 나중에는 이제 달리기 위해서 달려야 되니까 달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먹는 것을 줄이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측이 이제 저기 뭐야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일과적 이론이라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게 일과적 이론이 맞느냐, 이과적 이론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앞에 우리가 회피학습에서도 나왔지만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연 이과적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과적 이론에서 우리가 이게 레바의 혐오가 그 다음에 레바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레바에 누르는 것이 더 혐오적이어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게 어떤 것이 자극으로 하나만 영향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레바 누르기 이전에 그게 단서로 작용한다면은 그거는 이과적 이론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있는 것이어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 저항률과 고항률 행동의 처벌의 요 관계도 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만으로 일과적 이론을 이제 지지한 거냐, 그 앞에 이런 행동들을 나타나게 하는 어떤 단서가 없었느냐, 이렇게 완전히 그거에 대한 증명은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 이과적 이론과 일과적 이론을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때에는 과연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관계성을 이제 각각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이론이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양쪽의 이론이 지지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론적 논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건 앞에 회피학습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처벌이 있죠. 뭐 벌금을 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도소에 간다든지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벌적인 장면들이 있지만 과연 그런 처벌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과연 그런 처벌이 그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그 아직까지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처벌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우리가 도의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처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쓰나미나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그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이나 그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처벌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의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유발을 할 때 과연 그런 경우에도 그 행동들을 그냥 강화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처벌이 갖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그 강도가 강하다면은 매우 강력한 절차이게만은 이제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은 무엇보다 이제 신속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런 효과들 때문에 단기적이고 강력하고 신속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인데 처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나타나는 그 유익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29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폐아동 치료에서 전기 충격이 사용이 되는데 자폐아동의 경우 자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셜 어빌리티,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눈 맞춰줌을 안 하고 사회적인 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피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혼자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경향들이 강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전기 충격 요법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그 전기 충격이 신체적인 어떤 신체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한 자폐 아동들의 그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유용하게 이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도피, 공격성, 무관심, 학대, 그 다음에 처벌받으면 처벌받은 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제 모방하게 되는, 그 자체가 이제 강화자로서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무서운 현상들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한 개 한 개 살펴보도록 하죠. 도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에게 이제 매를 맞으면은 자녀가 이제 그러니까 매를 맞은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이제 직원 보스가 직원을 이제 야단을 치게 되면은 이제 숨어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도망 없는 도피가 가능하다. 이제 도망 없는 도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발라당 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등을 들이대고 이제 그 레바를 누르는 법을 이제 배운다든지, 도망을 가지는 않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잔소리를 한다는 걸로 이제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들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피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그 행동은 뭐냐면은 속이기나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그 현실과는 다른 현실을 왜곡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더만의 경우는 가장 궁극적인 도피가 이제 바로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경우도 이런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그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처벌자에 대해서 그 처벌을 받는 사람이 그 자극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9.11 테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대해서 그 아랍에서 이제 그 이전에 받았던 그런 행동 어떤 이전에 받았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아일랜드에서 있었던 그 신교와 구교의 대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처벌자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처벌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만 나타나면은 이제 그 괜찮은데요. 처벌자 이외에도 저기 공격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물의 경우도 다른 동물을 공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경우도 남편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자녀로, 그 다음 애완동물로 이제 전이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그 공격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합리적인 설명을 이제 추가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들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거는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행동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저기 일반화 시켜 가지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기력과 같은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열어주더라도 그걸로 도망을 가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머무르 버리는 이제 이런 행동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에 의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대입니다. 그 처벌자에 대해 의해서 이제 학대를 하는 현상이 이제 그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 아동 학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애들의 그 이제 너무 심하게 이제 그 요즘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입양아에 대한 그 학대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입양아를 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존을 이제 위협시켜 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 이게 다 아마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그런 이전에 그 히스토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거는 또 뭐냐면 처벌자에 대한 모방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처벌한 사람을 이제 모방을 해서 그 똑같은 이제 행동을 이제 다른
동물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처벌이 아이들의 처벌에 이제 전이가 되고 이제 그 처벌의 문제가 이제는 그 더 이상 그 처벌자와 피처벌자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다 이제 일반화되는 현상들도 이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처벌이 이제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반대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처벌에 대한 이제 대안이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제 반응 방지라는 그 다음에 이제 소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별 강화, 그 다음에 비수반적 강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반응 방지라는 것은 우선 반응을 하기 전에 그 자극을 이제 그 제거해 버리는 그죠.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거 절차를 이제 적용해 보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차별 강화라는 것은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그 행동이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수반적 강화라는 것은 우리가 수반이 이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오히려 그 역행적인 비수반적인 이제 행동을 이용해서 이제 처벌에 대한 이제 그 대응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이제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 이제 배웠던, 그러니까 반응 방지라는 것은 환경의 조절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소고는 획득 과정에 이제 반대되는,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을 습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이제 제거시켜주는. 그 다음에 차별 강화라는 것은 그 처벌적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화 요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처벌에 대해서 반대적인 어떤 강화를 통해서 이제 처벌 행동을 이제 감소시켜주는 그런 전략이죠. 그런데 비수반적 강화는 이제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것은 일정한 상황이나 어떤 그 특정 상황에서 이제 이게 행위자의 그 반응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비수반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상쇄시키는 이제 그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제 처벌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런 그 학습 이론을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반응 방지 302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반응 방지라는 것은 이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위험한 물건을 갖고 놓으면은 그걸 치워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걸 아무리 야단을 치더라도 그 행동이 이제 그 나타나는 게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뭐 어린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자극 자체를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을 변화시켜 가지고 뭐 전혀 이제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행동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든지 이런 변화를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행동을 굉장히 제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제 행동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면 학교도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옮겨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린 아이 경우에서는 이제 몰라도 성인이 되게 되면은 거의 숨겨놓는다더라도 그걸 찾아가는 이제 행동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 방지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도 같이 그 작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대한 소구입니다. 강화를 중지하면은 행동 빈도가 이제 감소하는 현상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걸 유도하는 거죠. 이제 소구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소구 격발이 앞에서 나왔던 우리가 이제 소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격발 문제. 오히려 이제 그 초기에는 문제가 더 악화되는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감소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강화물이 이제 통제하에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강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소구를 하는 효과가 굉장히 이제 제한된다라.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우리가 소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문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소구하고 강화를 오히려 이제 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처벌받을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화적인 전략을 이제 복합적인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처벌을 받는 행동을 계속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동이 잠시 줄어들거나 그게 뜸할 때 강화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HD 어린이가 이제 막 교실을 돌아다닐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교실에 돌아다니지 않고 우연히 앉아서 자리에, 그럼 그럴 때 이제 강화를 주는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 이렇게 이제 강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감소에 이제 사용을 하고, 적절한 행동이 이제 일어나는 그때 이제를 기다려서 이제 강화를 주는 그런 방법. 그걸 저율 차별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differential reinforcement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무반응 강화. 그러니까는 행동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동을 제거하는데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율 강화보다는 이제 더 행동이 없는 상황을 이제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differential reinforcement alternative behavior. 그러니까는 아니죠. 그 차별 강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반 행동 차별 강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differential reinforcement alternative behavior.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는 ADHD 어린이가 돌아다니는 행동이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전혀 그것과 행동 관계없는 행동을 할 때 강화를 주는 거죠. 그럼 일단 그 행동에서부터 이제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대안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원치 않는 행동과 이제 전혀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레바 누르기를 못하게 한다면은 이제 원반 누르기를 할 때 이제 강화를 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율이나 무반응, 상반, 대안 행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단적인 굉장히 이제 강화 원리를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구 절차를 함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처벌에 대한 유연성이 높고 굉장히 고차적인 방법이면서, 그 다음에 비교적 이제 짧은 시간에서도 이게 이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벌을 받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 행동이 아닌 다른 것에 이제 초점을 둬서
처벌받는 행동을 이제 약화시키는 이제 이런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좋은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처벌 문제 행동을 갖다가 단순히 이제 그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보다 좋은 행동에 이제 촉진을 주는 거죠. 이거는 강화의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처벌을 받을 행동을 했을 때 처벌 자체에 대한 초점을 주고 처벌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앞에 나왔던 강화의 법 규칙을 처벌 행동에 적용을 한다는 것, 이거는 상당히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바람직한 그 전략이라고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자에서 나타나는 처벌의 문제점, 아까 나왔던 그 처벌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도피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무관심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처벌자에 대한 모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비교적 단기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 강력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처벌처럼 신속하지는 않지만은 비교적 그 오랜 동안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시간의 문제가 이제 적용이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벌자의 행동이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처벌에 대한 이제 그 논의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 강화의 이론과 더불어서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며,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 우리에게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처벌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이제 지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처벌에 대한 그 대응책들은 모두 이제 행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뭘 사용을 할 수 있냐면은 처벌을 받을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주었을 때 처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애들에게 대해서도 비록 처벌적인 어떤 처벌자를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처벌자가 왜 제공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처벌로 인해서 그 달라져야 되는 점이 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처벌을 받는 그 대상자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요인들을 언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것. 이게 이제 이 장에서는 그 대부분 동물 연구였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은 인간의 경우는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그 설명, 이 이야기의 담화를 통해서 이제 그 처벌받을 상황이나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그게 비록 그 행동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결과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처벌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벌을 받을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공되는 행동적인 측면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처벌에 대한 보다 그 부작용이 적고, 그 다음에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8장을 통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해서 그 8장의 내용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시간은 9장 조작적 학습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